오늘 저는 35년을 함께 살며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다고 믿었던 제 남편이 사실은 3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아들까지 키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르게 살라고 외쳤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날이었지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지요. 저는 35년 동안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분필 가루 마셔가며 목이 쉬도록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번 돈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겉보기에 참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저보고 참 복도 많다며 늘 칭찬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월급 꼬박꼬박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바로 어제 남편의 정년 퇴임 날이었습니다.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남편을 위해 저는 아침부터 정성껏 갈비찜을 하고 집안을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쑥스러운 듯 웃으며 욕실로 씻으러 들어갔죠. 거실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을 울린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소라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성격이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전화기에 눈길이 갔습니다. 화면에는 진우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퇴임식 정말 축하드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아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몇 번의 유산 끝에 아이를 포기하고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약속했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떨며 휴대전화 잠금을 풀려고 시도했죠. 남편의 생일도 제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처음 발령받았던 날짜를 누르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30년 전부터 최미숙이라는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라는 아이는 벌써 30살이 된 건장한 청년이었죠. 갤러리 안에는 남편이 그들과 함께 웃으며 찍은 가족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해외 유학을 떠나는 공항에서의 모습, 그리고 환갑잔치까지. 제가 남편의 도시락을 싸주고 낡은 양복을 수선하던 그 시간에 남편은 그들과 함께 화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개운한 얼굴로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 진우가 누구예요? 최미숙은 또 누구고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은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결국 알게 되었군. 그래, 내 아들이다. 30년 동안 내 진짜 가족은 그들이었어. 당신은 그냥 내 돈 관리해주고 밥 차려주는 사람일 뿐이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공기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일궈온 가정이, 제가 믿어온 남편이라는 사람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퇴직도 했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며 그동안 당신 덕분에 편하게 살았으니 고맙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를 때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을 하며 제가 배운 것은 인내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는 반드시 응당한 벌을 주어야 한다는 정의감이었죠. 김철수, 당신이 나를 껍데기 취급했다면 나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껍데기로 만들어주겠어.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가장 유능한 흥신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받은 배신을 고스란히 돌려줄 차례입니다. 내 이빨 임플란트 하나 하는 비용도 아깝다며 손을 떨던 사람이 밖에서 기른 자식에게는 외제차를 사주고 있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제가 바보처럼 아끼고 모은 돈들이 모두 상간녀의 명품 가방과 그 집 아들의 유학비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심장은 문자 그대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울고만 있기에는 남은 제 인생이 너무도 소중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을 하며 쌓아온 인맥을 동원해 가장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줄 사람을 찾았지요. 며칠 뒤 제 앞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에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추악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퇴근 후에 늘 피곤하다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곤 했죠. 그런데 그 피곤하다던 사람이 그 여자네 집에 가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고 있더군요. 그 집 거실에서 아들놈과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조사 결과는 더 참담했습니다. 남편은 교묘하게 제 명의의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빼돌려왔습니다. 제가 학교 일로 바빠 신경을 못 쓰는 사이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파먹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친정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밤을 지새우던 날에도 그는 상간녀와 함께 도심 외곽의 펜션으로 놀러갔더군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사원분이 제게 조용히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사람들은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상간녀 최미숙은 동네에서 아예 김철수 씨의 본처 행세를 하고 다녀요. 그 집 아들 결혼식도 곧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남편의 퇴직금과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그 집 아들 장가를 보내겠다는 심산이었던 것이지요.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김철수, 최미숙, 당신들이 꿈꾸는 그 행복한 잔칫날을 내가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도 중요했지만 가장 우선은 제가 평생 피땀 흘려번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빼돌린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상간녀에게 보낸 송금 내역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방구석에서 울고만 있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치밀하게 준비하는 법을 익힌 사람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처럼 저는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퇴임 후에도 뻔뻔하게 집을 드나들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마 제가 재산 분할이라도 해줄까 싶어 기회를 보는 모양이었죠.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당장이라도 뜨거운 국물을 끼얹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그 순간에 떨어뜨려 주겠다고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는 그 가짜 가족들과 함께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갈 시간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저는 그날 제 남편이 아니라 낯선 괴물과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증거를 수집하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견디고 있을 때 남편 김철수가 먼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잘 됐다는 듯이 아주 당당하게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순자씨, 이제 우리 서로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나도 이제 내 진짜 가족들 곁으로 가고 싶어요. 당신도 35년이나 선생 노릇하느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인생인데 나 같은 놈 붙잡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남편은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제일 싫어하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존중이나 미안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를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귀찮은 짐짝처럼 대할 뿐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요구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교직 생활 35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모은 전 재산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이번에 결혼합니다. 상대 집안이 아주 빵빵해서 우리 쪽에서도 체면 칠해는 해야 해요.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랑 예금 중에서 딱 5억만 내놓으세요. 그러면 나도 조용히 나가줄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상간녀 자식의 결혼 자금을 저보고 내놓으라는 그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단칼에 거절하자 남편의 눈빛은 순식간에 살기등등하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안 주면 어쩔 거야? 소송이라도 할 거야? 당신 그 잘난 선생 체면에 학교 후배들이랑 제자들이 이 사실 알면 참 좋아하겠네요. 조용히 돈 내놓고 이혼해주는 게 당신 명예 지키는 길이라는 걸 왜 몰라요? 남편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교사로서의 명예를 약점 잡으려 했던 것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아내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그저 돈 벌어다 주고 집안일 해주는 편리한 기계 정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상간녀 최미숙에게서 전화가 온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아예 아나무인으로 굴더군요. 언니, 철수 씨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우리 진우 결혼식에 아빠 노릇 제대로 하게 도와주시는 게 그동안 같이 산 정 아니겠어요? 돈 5억이 언니 인생에 그렇게 대수예요? 그 여자의 나긋나긋하면서도 가시 돋친 목소리에 저는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한통속이 되어 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이 상황이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다 못해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김철수가 저를 건조하고 딱딱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때 저는 그가 원하는 따뜻한 아내가 되지 못한 제 탓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탐욕에 눈이 먼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제 친정 식구들에게는 돈 10,000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며 벌벌 떨던 사람이 자기 혼외자에게는 수억 원을 쏟아붓기 위해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35년 동안 교단에서 수천 명의 아이를 가르치며 얼마나 강해졌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저를 모멸하고 배신할수록 제 복수심은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원하는 그 5억 원, 그리고 당신들이 꿈꾸는 그 화려한 결혼식, 내가 어떻게 망가뜨려주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가 주겠다고 말입니다. 배신당한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수업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모습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날 제 눈을 도려내고 싶을 만큼 참혹한 광경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내 인생을 이토록 망가뜨렸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지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당장이라도 멈출 듯 가쁘게 뛰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남편과 노후에 살고 싶어 점 찍어두었던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남편이 돈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던 그 아파트에 정작 그 남자는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최미숙이 나타났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기는커녕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입꼬리를 올리더군요. 어머, 드디어 오셨네요. 형님,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 여자의 뻔뻔한 말투에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더 가관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물 한 컵 제 손으로 안 떠 마시던 남편 김철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남편은 사과를 깎던 칼을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왜 와? 교양 있는 선생께서 남의 집 귀한 잔칫날 앞두고 이게 무슨 행패야? 남의 집이라니요.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한 이 집이 어떻게 남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미숙은 제 옆으로 다가와 남편의 팔짱을 꽉 끼며 속삭였습니다. 철수씨, 그냥 보내요.
오늘 우리 진우 예복 맞추러 가기로 했잖아요. 이런 구질구질한 아줌마 때문에 기분 망치기 싫어. 구질구질한 아줌마라니요. 저는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긍지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내연녀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순자씨, 당신 거울 좀 봐. 맨날 분필 가루나 뒤집어 쓰고 깐깐하게 구는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알아? 미숙이는 나를 남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당신처럼 딱딱한 껍데기가 아니라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제가 했던 모든 희생과 인내가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보는 앞에서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진우 결혼식 날 오고 싶으면 오라고, 축의금이나 두둑이 내고 가라며 깔깔거리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의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로지 서늘한 복수심만이 얼음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들의 결혼식, 그리고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사치, 내가 받은 모욕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처참하게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김철수 씨, 당신이 나를 껍데기라고 불렀지요? 이제 당신이 가진 그 화려한 알맹이들을 내가 하나씩 어떻게 까발려주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저는 차분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복수극을 위한 마지막 무대를 설치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저는 제 35년 교직 생활의 명예를 걸고 한 남자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가짜 명성을 만천하에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그토록 원했던 5억 원의 결혼 자금 대신 저는 그가 감당해야 할 30년치 배신의 대가를 준비했지요.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과 증거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먼저 저는 남편이 제 몰래 빼돌렸던 비자금과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가 퇴직금으로 상간녀 자식의 아파트를 사주려던 계획을 원천 봉쇄한 것이죠. 퇴직금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던 집과 공무원 연금까지 법적으로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찾기 위해 변호사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남편은 제가 여전히 방 안에서 눈물이나 훔치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이미 그의 숨통을 조일 그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철수 씨의 공식적인 정년 퇴임식 날이 밝았습니다. 수십 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자리인 만큼 구청 강당에는 수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모여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남편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단상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청렴하고 성실한 공무원인 척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상간녀 최미숙이 마치 본처라도 된 듯 화려하게 차려입고 기세등등하게 서 있더군요. 그 뻔뻔한 모습에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 안의 서류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시기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퇴임하는 김철수 씨의 숨겨진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0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하며 성실한 공무원 가면을 써온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저는 미리 준비한 USB를 띄워 강당의 대형 화면에 남편의 두 집 살림 증거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상간녀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혼외자, 진우에게 쏟아부은 돈의 내역, 그리고 저를 조롱하던 녹취록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거대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후배들 앞에서 김철수 씨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혼 소장과 함께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당신이 상간녀 아들에게 주려던 그 5억 원은커녕 이제 당신은 평생 길바닥에서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귓속말을 해주었지요. 최미숙은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생을 기만하며 쌓아온 모래성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껍데기 취급하며 비웃을 때 내 심장이 어떻게 타 들어갔는지 이제 당신이 직접 겪어볼 차례라고 말해주었지요. 저는 당당하게 강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35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어깨가 비로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진정한 해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30년 넘게 제 삶을 짓눌렀던 거짓의 무게가 사라지자 저는 비로소 혼자 숨 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임식 날의 소동은 온 동네와 공직사회의 삽시간에 퍼져나갔지요. 김철수 씨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망신을 당했고 그가 그토록 공들였던 가짜 가족의 평화도 단숨에 깨져버렸습니다. 법은 결국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교단에서 흘린 피땀은 배신자의 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빼돌렸던 비자금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던 집과 재산 대부분이 제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퇴직금 한 푼 제대로 만져보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되어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진우의 결혼식도 결국 무산되었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으니 상간녀 최미숙과의 사이도 금세 금이 가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짐을 다 챙겨 떠나던 김철수 씨가 대문 앞에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제 소중함을 알겠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지만 저는 그 눈물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껍데기라고 불렀던 그날 내 마음속에 당신은 이미 죽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결국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쓸쓸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평생을 배신과 기만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집은 적막했지만 그 적막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입어온 정장을 정리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필 가루를 마시느라 늘 답답했던 목구멍이 맑은 공기로 채워질 때마다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오로지 박순자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기 위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지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지난 세월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제 명의로 된 아담한 집과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연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제 자유가 있기에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던 제가 이제는 다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으니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내일 떠날 여행 가방을 챙기려 합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가보고 싶어도 참았던 그 푸른 바다를 보러 갈 생각입니다. 제 인생의 이막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35년 교사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제 남은 여생을 위해 건배를 올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